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EDGC 반기보고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13일날 금요일 저녁에 반기보고서가 올라오고 나서 제가 바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토요일날 하루종일 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요일날 분석을 하고요. 오늘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EDGC 반기보고서를 읽기 전에 어제 손흥민 경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였죠. 웸블던 경기장에 62,000 관중이 꽉 들어찼습니다. 경기도 무척 재밌었지만은요,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요, 거기 62,000 관중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 나라는 어떻게 해서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62,000 관중이 거리두기도 없이 저렇게 꽉꽉 들어차가지고 경기를 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2시간 전에 이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만 저기에 입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영국은요, 이런 경기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부도 있고요, 3부도 있고, 4부도 있고, 5부도 있고, 이런 스포츠 경기가, 축구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기장에 입장을 할 때 전부 다 자발적 검사를 하도록 독려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 숨어있는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추세의 한 단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향후 앞으로 진단키트 수요는요,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유럽들, 영국을 본받아가지고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진단키트 수요는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주주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백신 접종 이후에 신속 키트를 도입하는 분위기 같고요. 그리고 이 수요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EDGC도 항체 항원 키트 이미 체코 수주 공식 한번 있었죠. 그리고 시 인정 받았죠. 그리고 수출 승인 받았습니다. 이제는 유럽에 뭔가를 좀 수주 공시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체코 외에 다른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MOU 체결을 했었죠. 판건을. 근데 이것 자체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헬스케어가 이미 유럽의 솔젠트 거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을 텐데 왜 굳이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덧보잡 회사랑 이런 계약을 체결을 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EDGC 이런 의구심들을 다 뒤집어내고 수주 공시들 좀 빵빵빵빵 좀 터뜨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EDGC 반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날 금요일날 반기 보고서가 올라오면서 찌라시가 2개가 올라왔죠. 어떤 건 흑자다, 어떤 건 적자다.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헷갈려셔가지고 이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문의가 있었습니다. 찌라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EDGC 2분기 흑자 전환, 프리미엄 건기식 업체 인수 등 실적 개선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4분기 당기순이익 31억을 달성을 하며 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 창사 이후 반기 최대 매출 401억을 했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요, 우호적인 기사로 꽉꽉꽉꽉 들어찼습니다. 동시간대 I투자에서 올라왔습니다. EDGC 2분기 영업이익 43억 적자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라고 올라왔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적자, 당기순이익은 흑자. 그러면 앞에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당기순이익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라고 썼겠죠. 둘 다 바른 기사입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주식 재무상태표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반기 보고서를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찌라시들에서 이 여러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용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반기 보고서를 저보다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고서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내에 회사로 돌아올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EDGC가 노출되어 있는 유동성 위험 금액은요, 654억 정도가 됩니다. 많은 금액이죠. 지금 즉시 사용은 가능 현금은요, 430억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일단은 이 돈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유동성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동성 위험 비율은요. 유동성 위험 부채라고 해서 489억입니다. 대다수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공모 10이에요. 공모 12가 여기에 거의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60억 정도가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매입 채무하고 기타 채무는 뭐하고 상계를 시켜야 되냐 그러면요. 매출 채권이 이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매출 채권이 지금 현재 231억입니다. 풋옵션 행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게 만기 보유 시에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상환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에 이렇게 버젓이 이원 다이에그 노믹스 30이라고 해서 3회차 공모 10이란 얘기죠. 이걸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급하신 분들은요, 지금 매도를 치고 있어요. 이게 한 장당 얼마냐 그러면요, 1만원에 발행이 됐겠죠. 채권은요 모두 장당 1만원에 발행이 됩니다. 이게 뭐 5,400구 이렇게 한 장당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환가로 발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채권은요 무조건 1만원이에요. 국채든 뭐 회사차든 무조건 1만원이에요. 한 장에 1만원입니다. 요렇게 지방채든 뭐 상관없이 전부 다 1만원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거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채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좀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요 이 사채권은요 2표 확정입니다. 발행 당시에 1만원에 받았으면요 만기 시에 1304원을 받게 되는, 이자를 받게 되는 304원을 받는 거죠. 그럼 3.04%가 되겠죠. 만약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요, 전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붙어 있는 전환사채인 것이죠.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확정 전환가격은 5,469원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내가 전환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내 가격은, 내가 이 주식을 산 가격은 5,469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가가 이 가격에 빌빌거려가지고 주가가 뭐 2,000원, 3,000원이 되더라도요, 나는 얼마를 받을 수가 있죠? 만기 시에는 1304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이자 304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하방 닫아놓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걸 상환을 하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매도를 싼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1년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127원. 현재 한 110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가격 정도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요. 2년 보유했을 때 2.1% 정도, 요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죠. 이게 시장에서 그때 신라젠하고 왜 헬릭스미스랑 신라젠을 비교를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헬릭스미스랑 신라젠은 상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 청구를 해야죠. 풋옵션 행사를 해야죠. 이 회사는 상폐될 우려 없고요. 뭐 그런 전혀 망할 우려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 비중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식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 비중을 채권을 가져갑니다. 지금 시장은 기관들 시장 지금 매도를 하는 추세잖아요. 그죠? 주식들. 그러면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채권 사들이겠죠. 이거 충분히 시장에서 그냥 돌아가요. 상환할 우려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개소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 유동성 위험은요, 저는 한 100억 정도로 보이고요. 이 100억 정도는 뭐 다른 것들 상계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30억의 반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요, 크게 뭐 걱정할 일은 아닌데 7월 19일인가요? 이때 이제 캐나다 건기식 업체를 인수를 하죠. 여기에서 250억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한 18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금성 자산이 지금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다음은 이자가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자 위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EDGC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무상태표 제가 그지 뭐 다 이렇게 뜯어보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탁탁탁탁 짚고 나가겠습니다. 총자산 같은 경우에 지금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죠. 지금 뭐 차트로만 보시더라도요, 자산 뭐 부채도 뭐 따라 올라가고요, 자본 따라 올라가고, 매출채권 부채 이것도 뭐
다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내실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내실이라는 게 우리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회사에서 이익을 벌어줘야지 주주에 대한 가치를 재고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1년 반기 기준으로 총 부채가 전년 기말보다 8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자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자 비용이 제가 뽑을 때 전환사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미래의 이자는 제가 뺐습니다. 1년 유동성 위험을 줄만한 이자 부채만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이자 발생 부채는요, 제 계산식으로 제가 계정 항목들을 살펴가지고 이런 것들을 뽑아보니까요, 88억 정도가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88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 재무 반기보고서 주석에 보시면요, 이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자율을 보시면요, 1%, 2%, 3%. 이 정도입니다. 3% 정도면요, 질이 좋은 이자라고 볼 수 있겠죠. 만기가 2031년도입니다. 굉장히 긴 거죠. 이게 지금 1.85%입니다. 굉장히 질이 좋은 이자를 60억. 이 비중 83억 중에 60억 정도가 1.85%의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뭐 굉장히 질이 좋은 이자다. 제가 얼마 전에 MS 오토텍인가 읽어드릴 때 이 회사는 부채로 운영되는 회사 같다. 이게 지금 이자가 그때 6%짜리 쓰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질 좋은 이자를 주질 않는 거예요. 질 나쁜 이자를, 너희들 돈 쓰려고 그러면 이자를 많이 줘. 그러면 우리들이 돈 빌려줄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바이오 기업, 제조업체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이 요 정도 쓰고 있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질이 좋은 회사다, 질이 좋은 거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담보가 설정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담보를 찾아봤더니요, 물론 담보들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담보가 설정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질이 좋은 이자를 쓰고 있다. 이래서 이자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안전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성 지표가 많이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도 뭐 크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조금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대1 10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전년도 기말 기준으로 30%를 거의 가까이 초과를 했습니다. 부채가, 비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요, 요번에 또 80억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15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조금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동비율, 단기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이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이 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신용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114%, 뭐 전년도에는 114% 유지를 했습니다. 100% 이상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반기 기준으로 지금 이 유동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100%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기사는요, 사실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유동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170%라고 할 수 있겠죠. 170% 정도로 맞춰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당좌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당좌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68%. 이 당좌 비율이란 것은요, 현금성 자산이랑 매출 채권을 가지고 부채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현금성 자산이랑 부채가 이게 많아가지고 부채보다 높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런데 부채보다 100% 가까이 맞춰지면요,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 이전에는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매출 채권이 충분히 부채를 보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100% 이상. 그렇지만 이번에 68%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안정성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하다라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EDGC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뭐 조금 요즘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요, 예전에 제가 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 액체 생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EBGC를 분석을 할 때 이거 독보적이구나, 경쟁할 데가 없구나, 이거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올을 들어가지고요, 이게 액체 생금, 꼴핏하면 액체 생금 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멘탈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액체 생금이 도입이 되지, 우리나라에서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레일에서는 FDA 승인을 받았죠. 지금 그레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요, 일루미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 그리고 아마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그레일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요, 이 액체 생금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글로벌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FDA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액체 생금이 의학계에서 도입이 되어야지 우리 의료계에서도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걸 봤을 때 만약에 EBGC만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지금 시장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하나 800조 원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암 환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 생금이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액체 생금이 의료계에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EBGC에서는 지금 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스크리닝에 대해서 지금 국내 유사 상품은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품은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EBGC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는 믿고 존버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위험들이 다가와가지고 저는 하방을 준다라고 하면요, 또 하방에 대한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저는 계속 사모을 것이고요, 저는 EBGC에서 배당을 받는 그날까지 주주로 살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요, 제가 끝까지 이 모니터링을 할 것이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매출 성장,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에 대한 우리 궁금증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보시면요, 2021년 반기에 402억 원의 매출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했고요. 전년도에 925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이제 들어오죠? 지금 건기식 투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매출액 포괄손익으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가 따로 두드리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판관비 비용이랑 그리고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83%, 매출 원가는요 83%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혀 지금 개선이 될 여지는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금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지금 성장세는 차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안타까움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순이익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31억 흑자 만들어냈죠. 그런데 누적 보시면요 3억 3천만 원이 적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솔젠트 지분 때문에, 지분 매각이죠. 이게 7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입이 되었는데,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남은 잔량이 220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게 220만 주를 뭐 공정 가치로 따진다라고 하면요 200억 정도가 지금 솔젠트 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억은 매도를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일전에 설명드릴 때는 이게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가지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가 막힌 작업을 한 거예요. 지분율 20% 미만을 떨어뜨려가지고 요 잔량이 지금 19.96%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19.96%가 되면요 이게 투자 목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요. 기업이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요. 이게 경영 참여 목적이냐 아니면 단순 투자냐 이 둘로 나눠집니다. 경영 참여 목적이라고 하면요. 20%에서 50%까지는요. 지분법을 받고요. 그리고 50% 이상이 되면 지분이 50%가 이상이 되면 연결 재무가 됩니다. 단순 투자가 되면요. 이건 공정 가치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정가치로 단순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밑에 여기에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관계기업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에 들어간 것이죠. 만약에 20%를 남겼다라고 하면요. 이게 밑으로 들어갔겠죠. 포괄손익으로. 그러면 당기순이익 개선을 못 시켰겠죠. 그래서 이 20%를 밑으로 떨금으로 인해 가지고 19.96%로 만들면서 당기순이익을 흑자를 만들려고 꽤 했는데 이게 3억이 적자가 돼 버렸습니다. 이거 누적도 흑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모양새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뭐죠? 일회성이죠. 작년 반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반기 제가 반기 보고서 읽어드릴 때도 이거 일회성입니다. 3분기, 4분기부터 또 적자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건기식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적자 지속이다. 건기식 이거 우리가 뉴스 볼 때 뭐 천억 해가지고 사람들이 매출 1000억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3년 이내에 1000억 하는 매출로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것도 연 30%의 성장을 만들어내서 그럼 한 250억 정도 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250억에 한 20%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100%에 20억, 40억, 한 5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게 끌려 들어온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부터는 개선세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한 뭐 40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받쳐준다라고 하면 투자 가치, 존버할 가치 충분히 있다. 지금 현재 유동성 위험을 만들어낸 이 투자는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투자자는 본인들 생각을 따라가셔야죠. 그래서 우리 EDGC 주주님들 저는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갈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DGC에서 배당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주가는요 정말 목구멍에서 욕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간신히 4,800원에서 그래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점 잡고 가느냐 바닥 잡고 가느냐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3%짜리 음봉이 하나 기어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하락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음봉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이거 반등 안 나오면 이거 골 때린다 그런 뭐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욕 나오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맨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화가 난 부분이 있어요. 정관을 보면서 이 정관에 분명히 제가 주총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사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이 정관 변경을 할 때 대표이사 50억, 그리고 1인 25억 원을 각각, 이사는 25억, 50억, 25억. 본인들 의사와 반해서. 단순히 본인들 의사와 반해서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사 임기 중에 회사의 지배주주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 변동과 관련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회사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금원 이외에 퇴직금 보상을 50억 이거를 중간에 박아 넣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뭐 그때 주총 때 8기 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본인들 의사에 반해서가 아니라 물론 본인들 의사에 반해서도 있지만 이게 악의적 M&A 이 부분을 삽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삽입이 된다. 그럼 이거를 굳이 삽입을 안 시켰어요, 지금. 이 부분은 대표이사가 우리 주총 때, 물론 제가 질의를 했지만, 뭐 제가 질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개인 주주들의 의견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악의적 M&A라는 말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서 해임이 되는 경우에는 50억을 추가로 지급받겠다. 요거는요, 정말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요런 문구 하나 집어넣는 게 못 집어넣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 법인 컨설팅 할 때, 제가 비상장 법인 컨설팅 할 때 정관 변경들 엄청나게 하고 다녔습니다. 정관 변경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관에 이런 거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 들어가는 거는 기입될 수 있어요. 그건 내 속 뺐어요. 이거는 주총에서 반했습니다. 우리가 질의한 데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녹음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들이 실망감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박아 넣으셔야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얼마 전에 헬릭 스미스가 개미들이 또 반기를 들었죠? 이 주총을,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대표이사 해임권을 건의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헬릭 스미스의 요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헬릭 스미스는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대표이사는 못 갈았어요. 해임을 못 시켰습니다. 요것만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주석에 조금 몇 개가 있었어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솔젠트 건이죠. 이 솔젠트도 너무 애매합니다. 지금 19.9% 이제 단순 투자 의도적으로 지금 6%를 빼면서 이 단순히 지금 단기 순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요, 분명히 지금 너무 지금 회사가 머리를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주주님들은요, 참고들을 하시고요. 저는 EDJC 꾸준하게 갈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 주주들도 뭉쳐야 되겠죠.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EDJC forever.